권오봉 여수시장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2차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1차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400억 원에 달하는 전복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복 종자에 대한 복구 산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지역 내 총 생산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액도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남 지역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례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소고기와 닭고기 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장 시찰 과정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2차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에서는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 12일 밤 9시 30분. 권 시장은 지난 11일 여수 중앙동의 미디어 파사드 설치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곳에서 시청 직원 A모 씨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 직원 A모 씨가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권오봉 시장은 수도권 확진자의 2차 접촉자로 분류됐고 13일 새벽 0시 40분 1차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3일 0시부터 25일 12시까지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권오봉 시장의 주요 동선은 이렇습니다. 11일 낮 12시쯤 중앙동 해양공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 현장과 주변 상가를 둘러봤고 오후 3시쯤엔 시청 영상실에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12일 오전 9시에는 시장실 안에서 시청 전체 국소단장과의 회의를 가졌고 오후 2시에는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청 주요 실과장 그리고 의회 의원과 실내 접촉이 이뤄진 만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시장님도 이 직원을 이제 일요일에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선이 겹치고 해서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이 되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아침에 저희 과장님 통화했는데 뭐 특별한 뭐 건강 이상이나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2주 동안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권오봉 여수시장.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주 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사이에 17명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1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13일 기준 7명이 발생해 이틀 사이에 17명이 더 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56명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향을 보면 김해, 화성 지역의 확진자 접촉자 5명과 가족 감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피서철 외지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지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목포 A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돼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일 신안의 지인 집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음성이 나온 4명에 대해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년 동안 키운 전복이 하루아침에 폐사되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복구 산정 기준이 없는 전복 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방금 꺼낸 전복이 힘없이 죽어 있습니다.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할 전복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폐사된 지 오래돼 악취도 가득합니다. 지난 5일부터 강진 지역에 내린 빗물 등이 바다로 유입돼 전복 양식장 인근 염도가 떨어져 폐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버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강진만이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 일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 뭐 종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싹 가져가 버렸으니 다 몰살당해 버렸으니 이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해서 좀 어떻게 우리 어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복구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복 피해 복구 지원 단가는 2년 키운 전복의 경우 8cm로 실거래 가격이 3,000원 수준이지만 복구비는 770원입니다. 전복 종자의 경우 복구 산정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마량면 전복 양식 가구는 31곳으로 40헥타르에서 2,361만 마리의 전복을 양식하고 있었지만 모두 폐사됐습니다. 피해액만 4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양식 시설물과 전복, 넙치 등 수산생물의 지원 단가는 2015년 이후 동결돼 실거래가의 25%에서 33% 수준입니다. 50% 수준으로 인상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진 지역 어가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집중호우로 장흥과 해남, 진도 등 114개 어가에서 227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내 총생산으로 살펴본 지역 경제의 특징과 발전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전남의 GRDP는 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도지역 평균인 1.9%를 겨우 웃돈 수치인데요. 지역 내 총생산액은 전국이 1,924조 원인데 반해 전남은 76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와 서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눈 1인당 GRDP는 동부권이 4,3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등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서남권이 3,160만 원, 중남부권 2,33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의 2018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전국의 0.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남 지역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성취했습니다. 원산지나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22개의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위반 사례 중 돼지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고기 19건, 닭고기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 지역 해운항만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항 발전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해운법에도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12개 국적의 컨테이너 선사에 5,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1,35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1,349건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35명 등 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14명, 부상 33명 등 47명보다 2.1% 줄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120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4.1%인 62억 4천여만 원 감소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 장소로는 공장과 창고 등 비주거 시설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00건으로 전체 59.1%를 차지했으며 전기 263건, 기계 12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성도 대두되는 요즘,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 창의적, 융합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도내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사순문 교육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다른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예술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현재 문화예술교육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깊은 관심과 더불어서 꾸준히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IT 또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문화예술교육이 과학기술교육에 또는 그 반대로 녹아들어가는 종합교육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길러지는 창의성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을 재조명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교육당국이 지난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서 핵심적인 과제로 창의융합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본 위원도 지난 회기에 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또 이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이 문화예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 역시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 IT 시대의 창의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통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학습,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 행사, 전시회, 음악회 등 교육 행사와 축제, 학예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문화예술 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자기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남만의 특색 있는 창의융합 교육을 이뤄내는 일에는 학생들에게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사순문 교육위원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면 면역력이 최대 10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화이자 제조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 데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 번째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